자,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자, 10초.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가슴 등 운동을 할 때 주먹에 힘을 빼야 전완 삼두에 힘을 뺏기지 않고 가슴에 자극을 느낄 수 있다고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의 말을 들었는데 주먹에 힘을 빼면은 근협음성이 떨어져 관절의 부담이 증가해서 부상 위험이 높아질 것 같은데 가슴 자극을 위해서는 주먹에 힘을 빼는 게 맞을까요? 자, 요거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요. 자,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보디빌딩, 근비대, 근성장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육의 고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먹에 힘을 빼야 돼요. 주먹에 힘을 빼야 되는 게 맞고 목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근육의 고립의 입장에서는 주먹에 힘을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힘이 세면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워리프팅을 합니다. 파워리프팅 근비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힘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먹도 힘주고 배도 힘주고 발도 힘주고 전부 다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파워리프팅으로 만약에 내가 가슴 운동, 등 운동을 한다 치면은 주먹이든 뭐든 주먹에도 힘을 줘야 됩니다.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여기서 1번 질문하신 게 빼먹은 게 뭐냐면요. 이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주먹에 힘을 빼면은 근협음성이 떨어져 관절의 부담이 증가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먹에 힘을 빼면은 힘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전체 힘은 줄어들지만 내가 가슴 근육을 더 잘 쓸 수 있다면은 거기를 더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여기서 뭘 잘못 생각하셨냐면은 주먹에 빼는데 관절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운동을 못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근육을 잘 쓰는 사람은 가슴의 고립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빼면은 갑자기 관절로 뾰로롱 가지 않습니다. 모든 근육이 힘을 빼면은 관절이 부담이 증가하는 거지 주먹에 힘 뺐다고 해서 관절로 바로 가진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운동하다가 무릎이 좀 뻐근했는데 다음날부터 무릎 안쪽과 위쪽이 아프다가 점점 통증이 내려와서 안쪽이 전체적으로 아프대요. 무릎 안쪽이 운동하다가 뻐근했대요. 병원 치료받고 있는데 3개월째인데 계속 아프고 걸을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많이 안 좋네요. 그렇죠? 이제는 반대쪽 무릎까지 아픈데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염증 치료받기는 답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통증이 오래 가서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자, 이거 먼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말하는 움직이지 마세요는요. 들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게 달라요.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스쿼트 자세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어느 움직임에서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에서도 통증 검사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보세요. 지금 걸을 때 통증 있잖아. 그럼 걷지 마세요 할 거예요? 안 걸어 댕길 거야? 그럼 막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 안 아프니까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근육 다 빠지잖아. 막연하게 무조건 움직이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병원은 돌팔입니다. 돌팔이. 이런 예를 들면은 무릎 굴곡을 무릎 굴곡을 과하게 하면은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릎을 과하게 뭐 굽히지 마세요. 뭐 요 정도는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쓰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이 걷지 마세요. 어깨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돌팔이 병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깨 아프니까 이런 것도 봤어요. 어깨 회전근개 팔 수술하고 나서 저는 턱걸이랑 어깨 운동은 할래 아픈데요 하니까 팔 위로 들지 마세요. 그냥 평생 팔 만세하지 마세요. 이딴 식으로 진단하는 병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릎이 확실히 다친 것 같아요. 왜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3개월째인데 계속 아프잖아. 그러니까 염증 치료는 답이 없을까요가 아니고 염증 치료가 답이 아닌 걸 이미 판명이 났잖아. 3개월 동안 염증 치료했는데 안 나았는데 그거를 6개월, 1년 한다고 해서 나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효과 없는 거는 그 치료는 효과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염증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선생님 몸에서는. 우선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무릎이 어쨌든 문제가 있잖아요. 무릎 통증 있죠. 제가 통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상작용의 결과잖아요. 그러면은 뭐였어요? 보상작용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검사를 안 해도 고관절 기능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99%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고관절의 기능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신 거잖아요. 분명히 안쪽에 대한 내전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능이 지금 다 안 되니까 그 걷거나 하실 때도 무릎으로 충격이 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관절로 보셔야 됩니다. 염증 치료하시지 마시고 의미 없어요. 차라리 냉찜질만 좀 하시고 고관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무릎 수술 의료 사고로 고장나서 못 걷는 분, 걸을 때 아픈 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 목 뒤쪽에 불편감이 있는데 운동할 때도 목 쪽으로 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똑같죠? 목 통증. 목이 뭔가 목에 힘을 줄 생각이 없는데 목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목의 문제가 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목은 뭐다? 보상작용의 결과야. 그러면은 먼저 체크를 하실 거는 어디에 힘 줄 때 목이 대신 힘이 들어가는가? 요거를 찾아야 되죠. 예를 들면 저 어깨 운동 숄더 프레스 미는데 막 목이 힘들어가요. 그건 뭐겠어요? 어깨를 잘 못 쓰는 겁니다. 어깨를 잘 못 써서 대신 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움직임에서 어디에 기능이 떨어지는지 어떤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지금은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도 힘이 들어가는 거는 요거랑 보세요. 운동하는 거랑은 다른 뉘앙스입니다. 운동할 때는 특정 근육에 힘을 주는 동작이 있는 거고 앉아 있거나 걷거나 걷는 건 둘째치고 앉아 있는 거는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임을 쓰지 않는데도 아픈 정도니까 분명히 목이 굉장히 안 좋고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체형적인 문제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흉추 기립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역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거북목 흉추 올려뒀죠.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보셔야 돼요. 앉아 있을 때 목이 불편한 거랑 운동할 때랑 목이 불편한 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결과적으로 두 개 다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각각 문제점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질문 볼게요. 자, 스쿼트나 런지를 하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면은 내전근 강화 운동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다른 선생님은 무릎이 내외전 안으로 돌아가니 벌리는 운동을 시켜야 돼서 벌리는 운동만 진행하시더라고요. 외발석이 스쿼트를 하실 때 다리가 후덜덜 많이 흔들리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자, 일단은 보세요.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는 거는요. 바깥으로 벌리는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런 단순한 1차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동작이 뭐예요? 스쿼트나 런지잖아. 스쿼트나 런지는 무릎이 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으로 굴곡 신전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안으로 모아지는 거는 뭐의 문제입니까? 고관절이 회전이 일어나는 거야. 고관절이 약한 겁니다. 무릎을 안으로 벌리고 어덕션 이게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내전근 강화 운동도 틀린 거고 벌리는 것도 틀렸습니다. 고관절에 대한 회전이 불안정한 거야. 그 다음에 이 허벅지 자체의 근력이 떨어져서도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튼 내전근, 외전근 이런 문제 그런 뉘앙스로 보지 않고 허벅지로 보는 게 아니라 고관절로 보셔야 되고 지금 외발석이 스쿼트는요.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스쿼트나 런지는 보세요. 이게 동작의 난이도를 지지면으로 보세요. 스쿼트는 뭐예요? 두 다리죠. 런지는 앞뒤니까 두 다리지만 앞뒤로 나뉜 거죠. 그 다음에 한 발 스쿼트는 뭐예요? 한 다리죠. 그러면은 스쿼트, 런지, 한 발 스쿼트 순서대로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스쿼트나 런지를 하는데 안으로 모아지는 사람한테 한 발 스쿼트를 시키면은 절대 안 되지. 왜겠어요? 80점짜리도 안 되는 사람한테 90점짜리 운동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 80점이 잘 돼야 90점으로 가는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 동작의 난이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러다가 다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스쿼트 50kg도 안 되는 사람한테 스쿼트 80kg를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무게만으로 난이도가 나뉘지 않습니다.
무게로 난이도를, 무게만 아니고 동작 자체에도 난이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스쿼트 런지 할 때 안으로 모이는 사람한테 한 발 스쿼트는 절대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스쿼트에서도 안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외발서기에서 뭐 후덜덜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밸런스가 떨어진다고 볼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냥 허벅지 자체의 근력, 대퇴사두근의 근력, 근력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고관절 안정성. 고관절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떤 동작은 오늘 한 거에서 다 나왔죠? 무릎 굴곡 신전, 체중 지지 없는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통합 운동,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언제부터 할 수 있을 때 바릅니다. 왜냐?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수동 움직임부터 시작했잖아. 체중 지지가 없는 수동 움직임에서 했으니까 요거는 움직일 수 있으면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재활은 통증이 없는 범위와 강도 요거를 지킨 상태에서는 무조건 바로 해야 돼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근육이 좀 많은 사람은 빨리 해도 빨리 좋아지고 근육이 없는 사람은 수술하면 근육 다 빠져가지고 더 오래 걸려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자, 6번 볼까요? 자, 고관절 돌릴 때 소리가 나는 건 어떻게 할까요? 내전근을 잡아주면 소리가 안 나요. 자, 고관절 돌릴 때 소리 나는 거는 돌릴 때 소리 난다는 건 당연히 고관절 회전 문제죠. 회전 문제라는 거 결국 뭐겠어요? 내외전이냐, 외회전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내전근을 잡아주면 소리가 안 나요라는 것은 내전근을 잡는 거는 내외전을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외전이 풀려 있는 거야. 내외전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는 거고 내외전을 좀 해주니까 고관절이 제자리로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내외전 문제였고 모든 사람이 내외전 문제는 아니고요. 외외전 문제인 사람도 있고 내외전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경우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회원님께서 X자 다리가 심해. X자 다리가 심하신데 우측 무릎에서 스쿼트를 하는데 끼거리는 경첩 소리가 나는데 스쿼트 수행보다는 체중 지지를 하지 않는 레그 프레스나 레그 익스텐션으로 대퇴사두를 강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X자 다리가 됐다는 거는 X든 O다리는 똑같아요. X든 O든 고관절 회전 문제입니다. 근데 O 같은 경우는요, 이 대퇴골하고 경골에 대한 엇갈림이 그렇게 안 심해요. 근데 X자 다리는 심한 경우는 실제로 허벅지뼈, 정강이뼈가 이미 틀어져 있어요. 이미 안 맞아. 그래서 아까 내측 축부인대 할 때 옆에서 눌렀을 때 꺾인 거 보여드렸죠. 이미 꺾인 거야. 이미 꺾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구조적으로 변형이 있는 상태죠. 구조적으로 뼈의 변형이 있는 상태의 경우는 ROM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범위를 쓰면 안 돼요. 지금처럼 경적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가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포지션이 두 개입니다. 목표에 따라 달라요. 스쿼트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나요. 스쿼트는 무릎 소리 남. 근데 레그 프레스는 무릎 소리 안 남. 그러면은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나니까 운동을 해도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중 지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동작을 했을 경우에 X자 다리가 교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 자체는 그냥 저는 살만 빼면 됩니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내가 X자 다리도 좀 교정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걸 목표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어깨 아파요. 그러면 회원님 어깨 아프세요? 그럼 하체 운동합시다. 그럼 하체 운동 해도 되는 건 맞지만 어깨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보통 뭔가 아프거나 하면은 거기 안 시키고 딴 데 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지. 그냥 피하는 거지. 회피지, 회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좋은 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X자 다리는 물론 목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목표가 대퇴사도가의 강화가 목표면은 스쿼트 말고 다른 운동으로 대퇴사도를 강화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가져가야 될 거는 대퇴사도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X자 다리가 교정되진 않는다. 그냥 그 운동만 될 뿐이다. 그래서 목표가 그냥 대퇴사도 강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X자다리 교정이면은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고관절을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자, 질문 볼게요. 뿌리 근육 검사는 오프라인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해머 프론트 풀다운을 언더그립으로 운동을 하면은 이완하다가 오른쪽 팔꿈치가 덜덜덜 떨리다가 바깥으로 툭 빠져버린대요. 그리고 슈러그를 동작하는데 오른쪽 쇄골 전체에 뻐근한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는 안 아프고 쇄골은 아픕니다. 질문 두 개죠. 봅시다. 바깥으로 툭 빠진 게 뭐겠어요? 자, 보세요. 잡았죠? 잡아 늘리고 있었죠? 근데 탁 빠져.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어깨가 내외전 된 거죠. 근데 풀렸잖아. 내외전에 힘줘서 간 거 아니잖아. 이게 외외전 풀린 거야. 어깨에 외외전이 힘이 약한 분들은 이 포지션을 못 합니다. 빠져요. 외외전 자체가 완전히 약한 거야. 회전근개가 완전히 풀려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전근개가 너무 약한 거고 슈러그 동작 시 쇄골 전체 뻥 이건 뭐겠어요? 슈러그는 어디 운동입니까? 상부 승모근 운동이죠. 근데 상부 승모근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으쓱 했을 때의 움직임이 완전 다 고장난 거야. 일단은 1차원적으로 승모근을 못 쓰는 거야. 승모근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나머지 견갑이란 이런 전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어깨 운동은 다 괜찮은데 슈러그만 문제가 있으면은 상부 승모근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다른 어깨 운동도 잘 안 되면은 견갑이 지금 제대로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슈러그 운동 동작도 지금 제대로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상부 승모근은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뒤쪽이 메인이에요, 승모근은. 지금 동작할 때 쇄골이 아프다는 거는 중량 자체를 쇄골로 많이 걸어버리고 있을 확률도 좀 높아요. 자세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인대 수술 후에 어깨와 해당 팔 전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 회원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드려야 할까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인대 수술했잖아요. 뭐, 이 손가락 하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막 어깨 다 고장 나진 않아요. 분명히 수술하면서 건들려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튼 수술 수술 부위랑 상관없이 어쨌든 어깨랑 팔 전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 이유 자체는 결국 어깨 주변 근육 기능 체크입니다. 결국 어깨랑 견갑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인대 수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치셔서 인대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립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여튼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진 거면은 그냥 어깨 견갑 체크해서 그냥 그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네 번째 손가락 인대 수술을 그 인대를 내가 뭐 어떻게 할 건 없잖아.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냥 그런 거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냥 어깨랑 견갑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10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회원님이 계세요. 장애용 풀고 안 좋은 쪽 근육 마사지 하면서 누워있는 기본적인 운동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허리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것 같은가요? 자, 그러면 여기선 딱 사이즈 나오잖아. 뭐겠어요? 지금 문제가 뭐야? 기본적인 운동만 하고 있는데 허리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럼 이 기본적인 이 운동이 그 회원한테 안 맞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운동을 어쨌든 제대로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거를, 그거를 선생님이 운동을 잘 못 시킬 것 같으면 근육 자체에 대한 치료를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마사지밖에 안 했잖아. 마사지하고 운동 넘어갈 때 지금 기본적인 운동이 그 사람한테 기본적인 운동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지금 무슨 운동인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기본적인 운동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운동의 목표가 뭐예요? 근육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누워서 하실 때 선생님이 목표란 운동들이 있겠죠? 뭐 코어를 쓸 수도 있고 대둔근, 중둔근, 장요근 이런 근육들을 쓰게 만드는데 그 쓰게 만드는 운동 자체가 무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을 잘 쓰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운동보다 더 난이도가 낮은 거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보다 더 쉬운 운동을 할 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했다가 왜냐면은 누워서 하는 운동도 아플 정도니까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어설프게 하다가 다치면 선생님 독박 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 사람한테 무리가 안 가는 이러한 근육을 쓰는 허리 골반 운동을 시키는데 그거를 내가 더 난이도가 낮은 운동을 시킬 줄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하는 최소 제일 낮은 단계를 해도 이 사람이 허리가 아파.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이 회원을 PT를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그걸 잘 못합니다. 안 아프게 어떤 운동을 시키는 거에는 요거는 얼만큼 내가 많이 아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달라요. 자, 오래 서 있으면은 발목 안에 복숭아뼈 아래, 발목 안쪽 발목이 아픈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오래 서 있는 발목 통증 뭐겠어요? 보상작용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어디가 문제냐? 이런 것도 다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 밸런스를 맞추는 보상작용이 발목으로 다 쏠리는 거야. 발목으로 다 버티는 겁니다. 분명히 요렇게 되면은 발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평발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평발도 결국 고관절부터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고관절 안정성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서 있는 체중 지지에서 불안정하잖아. 그럼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뭐부터 들어갑니까?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부터 천천히 잡으셔야 돼요. 발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고관절부터 보고 발목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회원분 중에 팔을 상방 회전 후 올렸다가 내리는 하방 회전을 하는데 120도 정도에서 드르륵거리는 느낌과 날개뼈가 확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근육이 문제일 걸까요? 견갑의 하방 회전 문제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 올려 내릴 때 상의 탈의하고 보면 날개뼈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 이게 혼자 바까닥 이게 드득 드득 이렇게 가거든요. 견갑 하방 회전이 안 되는 거야. 견갑 하방 회전 근육이 뭐가 있습니까? 견갑 거근, 능형근, 소흉근. 얘부터 보세요. 상방회전이 잘 됐다는 전제 아닙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견갑의 하방회전 근육 체크하시고 견갑의 상방회전 근육에서 뭔가 땡기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방회전 근육 근육까지 추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상방회전은 뭡니까? 정각은 상부 하부 승모근 얘들 보는 겁니다. 얘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깁니다. 잠시만요. 조금 내리고 내리고.
코어가 매우 약하고 복행근의 수축이 안 됩니다. 누워서 하는 데드버그 시퀀스 운동 시 복직근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데드버그는 복직근에 힘주는 동작이 아니죠. 근데 데드버그의 복직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데드버그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햄스트링도 엄청 타이트하고요. 힙힌지를 하려면은 골반이 후방 경사로 간대요. 힙힌지 하려면 어느 정도 전방 경사가 가야 되는데 후방 경사로 가버린대요. 골반의 경사를 제한시킬 정도로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둥근도 잘 못 쓰겠죠. 이런 분을 트레이닝할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할까요? 그럼 두 가지죠, 지금은. 일단은 윗줄은 뭐예요? 지금 코어가 일단은 아예 약하고 복행근 못 쓰는 거. 밑에는 뭐예요? 햄스트링 타이트하고 힙힌지 안 돼서 둥근이 제대로 못 쓰는 거. 그럼 두 개 다 봐야 되죠. 봅시다. 코어 세팅. 햄스트링 마사지볼 이완하고 스트레칭하고 힙힌지 인지하고 둥근 활성화 시켜서 힙힌지 패턴 운동. 맞지?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뭐겠어요? 이게 순서대로 한 방에 뾰로랑 안 되죠. 이런 분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데도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흐름은 요거 맞습니다. 흐름은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다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코어 세팅도 아마 오래 걸릴 거고요. 햄스트링 이완도 오래 걸리고 힙힌지 인지하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자, 회원님 오늘은 코어 세팅하고 햄스트링 늘리고 힙힌지 인지하고 둥근 활성화하고 힙힌지 패턴으로 순서대로 오늘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1회 만에 이게 순서대로 못 가요. 그래서 요걸 하는 건 맞지만 천천히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한 방에 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자, 디스크 수술하신 회원님 중에 수술 후 굽힘이나 신전 동작 하실 때 수술 부위가 또 아프실까봐 동작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 부분을 계속 안 쓰려고 해서 그런지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야. 수술한 지 5년 됐대요. 5년 동안 안 움직입니다. 그냥 막 갑니다. 이게 이상하게 와전돼가지고 허리 움직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허리 마트에 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술이 아니더라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죠. 특정 동작에서 심하게 다쳤을 경우라든지 수술했다라든지 이런 게 해서 특정 동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괜찮아져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 지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해도 괜찮아요 라는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물론, 이 수술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요추에 대한 움직임을 조심하는 게 맞아요. 조심해라는 뜻이지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선생님이 안 아픈 동작으로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살짝. 뭐 바로 막 데드리프트 이게 아니고 약간의 이제 일단은 고관절부터 잡아 주셔야 되고 고관절 힙힌지 패턴 먼저 잘 만들어 주면서 왜냐면은 보세요. 힙힌지 하면서 우리가 숙이죠.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를 숙입니다. 요추는 안 써죠. 그 동작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잘 움직임 만들어주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서 자 조금 움직여 볼게요 해가지고 해도 괜찮네. 해도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요런 거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괜찮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운동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이미 본인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동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작으로. 근데 이거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도루묵이죠. 회원님, 허리 숙여도 안 아픕니다. 숙여 보세요. 빡 숙여서 아파. 그럼 바로 환불이지. 바로 눈빛으로 욕 날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선생님이 보시기에 주변부 근육이라든지 기능은 다 잘 잡아주고 확실히 괜찮다고 딱 됐을 때 동작을 시켜가지고 괜찮네 해가지고 이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안 써서 경직되면 막 갑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님, 그, 안 쓰면은 무릎 수술해서 무릎 아픈 사람은 그러면은 안 걷고 휠체어 타면은 이게 무릎 좋아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 포커싱 자체를요, 요추에 대한 굴곡 신전을 포커싱 맞추시지 마시고 힙힌지만 잘 만들어 주세요. 힙힌지 패턴만. 힙힌지 패턴으로도 어쨌든 숙이는 동작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힙힌지 인지시킨 다음에 힙힌지 패턴 운동으로서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거를 해도 괜찮구나라는 거를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괜찮아요. 뭔가 말로, 이론으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